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접경 지역에선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조차 드물어졌는데요. 이런 접경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열린 특별한 콘서트, DMZ 평화 이음 토요 콘서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강릉 해변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던 유리 조각들이 전시 작품과 동화책으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변신을 주도한 주인공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경균 교수. 유리 조각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 과정을 살펴보고 운양초등학교 학생들과 환경보호 메시지를 나눈 현장도 찾아가 봅니다. 영월 상동읍 내덕리에 농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농장 정원이 있습니다. 나뭇잎 모양의 밭과 옛 축사를 개조해서 만든 소소한 정원, 멍 때리기 좋은 멍두막까지 청년 농부의 손길로 탄생한 시골 복합 문화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9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자, 어제 오늘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첫 눈이 관측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눈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 설악산에서 올 가을 첫 눈이 관측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15일 빠른 첫 눈이었습니다. 진짜 이번 가을은요. 가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이렇게 패딩 점퍼를 빨리 꺼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두꺼운 겨울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네.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날씨는 춥지만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만큼은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을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예.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겨주시면서 우측 상단에 있는 너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만나볼게요. 춘천에서 온 소식인데요. 용도 씨, 네. 코로나19에도요, 끝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정말 많은 겨울 축제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올해에는 이 겨울 축제들이 개최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적인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하게 내보낼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나마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기까지는요, 국민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노력에 이 마음을 보답하던 이 콘서트가 네.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초청해 선보인 특별한 공연. 이런 특별함이 앞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되길 바라는 무대, DMZ 평화이음 콘서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청정한 자연과 푸근한 사람 냄새가 가득한 인제군. 평화로운 이곳에 What? 모처럼 들썩이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인제에서 음악 좀 듣는다는 분들은 다 모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말씀. 바로 코로나 시국의 자원봉사자들.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인제호 새마을 분회장 장혜주입니다. 우리 장희주 선생님 그리고 또 함께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사실 오늘. 네. 여름에는 더운데 그늘막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그늘 밑에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덥고 또 마스크를 쓰니까 이렇게 불 앞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셔도 열심히 나와서 하고 계세요.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을 내준 사람들. 이번 콘서트는 그런 이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평화지역 우리 주민들에게 또 희망을 드리고 또 우리 방역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
또 자원봉사들에게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대형 공연인지 모처럼의 자리인 만큼 출연진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런 인기 가수들을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바로 철저한 방역 절차입니다. 관객도 가수도 예외는 없다네요. 저희가 지금 공연장에 들어오시게 된다고 하면 공연장에 들어오시기 3일 전에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 후 공연장에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진 분들도 다들 음성 확인하고 코로나의 안전을 다 확인을 하고 그 공연을 준비하시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의 번거로움이야말로 나와 내 이웃을 지키는 방법. 이게 다 함께 노력해서 지켜낸 안전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또 감내해 주시고 생활병력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인제군이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코로나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이렇게 한 공간에서 관객과 얼굴을 맞이할 수 있다니 가수들에게도 감명 깊은 순간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과 눈빛을 맞추며 교감하는 가수들. 자신의 노래에 맞춰 박수치는 소리가 들려오자 의욕이 솟는지 더욱 열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었으면 마스크도 벗고 뭐 같이 즐기시면서 이제 공연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나마 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노래와 또 많은 우리 가수분들의 노래를 들으시고 위안을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힘차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인제군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러 달려온 국민 가수 김연자. 그래, 이거지. 힘이 솟는다 솟아. 참아온 스트레스가 단숨에 날아갑니다. 이 뜨거운 현장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중인 방송팀. 굉장히 핫한 가수들이 지금 출연을 하거든요. 지금 그 아버님,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가수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이 아쉬움을 조금 달래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 세계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지역 주민만, 그것도 객석의 절반만큼만 입장할 수 있지만 이 무대는 지난 2년간 함께 고생했던 모두를 위한 무대입니다. 코로나와 잘 싸워준 우리 자신 칭찬해. 이런 공연 같은 것도 전혀 못 보니까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갖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모여가지고 즐길 수 있고 함께 화합하면서 한마당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제군이 부럽다고요? 양구군에서도 특별한 공연이 이어집니다. 공연 문화 향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도 평화 지역들을 찾아가는 콘서트. 이곳에서도 철저한 방역 게이트를 통과하며 코로나19 일선의 영웅들이 속속 도착하는데요. 평소 보건소와 백신 접종 현장 등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양구군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봉사 이제 센터에서 저희를 이제 하셔가지고 저희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이제 빨리 이 코로나가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일상생활에 같이 이제 이어가는 그런 생활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다들 마음껏 즐겨주세요. 영웅에게도 휴식과 충전은 필요하니까요. 코로나19에 깊이 종사하는 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건강해야 또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니까 그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양구 국민들의 재충전을 위해 원조 오빠가 떴다.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남진의 화려한 축하 무대.
와, 우리 진희 형님 한결같으시네요. 한국 가요계의 거장부터 최근 급부상한 트로트 대세들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양국민 여러분,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요. 무대 위의 가수들 역시 관객들과 똑같은 마음. 국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할 수 있게 옆에서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에너지를 조금 나눠드릴 생각이니까 제 감사한 마음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뭔가 희망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우리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나마 쌓였던 스트레스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힐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객석을 꽉 채울 수 없고 마스크도 시원하게 벗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분명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이 일로 인해가지고 너무 진짜 화기애애하고 온 국민들이 편안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신 많은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견뎌주는 사람들 모두에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DMZ 평화이음 콘서트는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부터 강원도가 추진했던 평화 지역 활성화 문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아쉽게 그동안 공연이 중단돼 왔었는데 네. 이번에 인제군과 양구군의 그 콘서트를 통해서 조금씩 재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안 그래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가 더더욱 원망스러우셨을 텐데 네네. 이번 콘서트가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상황이 더 좋아져서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현장 공연을 놓친 분들은요, 너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강원도청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영상을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변에 가면요, 버려진 유리병들이 참 많은데요. 이 유리병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요. 또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버려진 쓰레기에 숨결을 불어넣는 그런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작가가 직접 쓴 이 동화책에다가 유리 조각들로 함께 아이들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가을이 연그러가는 곳. 강릉시 사천면에 위치한 운양초등학교입니다. 자, 재미있는 수업이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초등학교에 가을에 오니까 좋네요. 예? 자, 들어가 보자. 아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손소독은 필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교실로 들어가 보는데요. 특별한 수업이 이미 시작됐나 봅니다.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쓰레기가 환경보호와 재생의 메시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예술과 환경을 생각하는 유리조각 수업, 동행해볼까요? 유리병이 예술 작품이 되고 놀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주인공은 바로 김경균 교수입니다. 먼저 김 교수가 쓴 동화책을 아이들과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책 속에 가득한 그림들은 모두 유리로 만든 그림입니다. 그가 수집한 유리 조각들이라고 하네요. 바다 냄새를 한껏 품은 버려진 유리 조각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작가에겐 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얼마 전 유리알 유희라는 주제로 개인 전시를 열기도 했고요. 작품들은 판화용지에 고급스럽게 인쇄해 판매했는데요. 판매 수익금은 바다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완성한 동화책은 눈을 푸르게 물들이는 유리병 조각 아트와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만나 어른과 아이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릉 바닷가에서 수집했던 그 유리병 조각이고요. 유리병이 이제 사람들이 무심코 바다에서 버리게 되는데 그게 오랜 세월 파도에 쓸려서 모서리가 다 마모돼서 아주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유리 조각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게 됐고요.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강해서 그걸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 요즘은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나 뭐 치매 노인들에게도 치료로도 그림책이 쓰이기 때문에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아끼는 마음이 예술적 감각과 어우러져 값진 작품을 창조한 김경균 교수. 아이들이 참 좋아할 색감과 그림이죠. 아이들 눈방울에선 빛이 납니다. 저희 운양초등학교는 강릉 가까이 바다에 위치한 학교라서 아이들과 종종 바다로 산책을 나가곤 하는데요.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어떤 아이가 그 바다 유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예쁜 돌이 되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 바다 유리를 매개로 뭔가 수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그 소년과 바다라는 바다 유리로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한번 작가님을 만나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1, 2학년 아이들이 함께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수업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동화책을 읽고 나선 아이들이 해변에서 몇 달간 모은 유리 조각들로 직접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파도가 깎아낸 달고 다른 유리 조각들은 꽤 고운 색을 뽐내며 아이들 손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피어납니다. 버려진 것에 희망을 불어넣은 우리 아이들. 작품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바다가 만든 보석. 이야, 바다가 만든 보석. 이야, 이거 바다에 나가서 유리도 이렇게 줍고 그랬어요? 네. 그 유리 주울 때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바다가 깨끗해졌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아저씨들 술병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예,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끝이에요? 네. 네. 오늘의 교훈, 바다 쓰레기를 유리만 줍지 말고 다른 쓰레기도 같이 줍자. 네, 잘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이야기에 파도에 떠밀려온 건 우리의 무관심이 아니었을까.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듭니다. 제가 대학교 입시 떨어졌을 때 재수 시작할 때 사실은 주문진 바다에 와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신세 한탄했던 그 시대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옛날에 마셨던 그 병월 소주 병이 다시 바닷가에 밀려와 있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던진 거 아닙니까? 그 주문진에서 던졌던 그 병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3, 40년 만에 이 병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러한 것들이 책 속에 자연스럽게 좀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아이들이 직접 책도 여러 번 많이 읽었고 바다에서 또 나가서 유리도 주워왔고 그걸로 또 이제 이렇게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바다를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쓰레기가 보이면 주워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느낄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선한 영향력으로 물들이는 건 작은 실천이겠죠. 김 교수와 바다에 나가봤습니다. 조개 껍질하고 형태가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하고 함께 흘러다녀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해안에 파도가 친 끝자락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는 강릉으로 이주 후 1년 동안 하루 평균 2시간씩 유리 조각을 수집했습니다. 이런 거는 소주병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병에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이니까 아마 바닥 부분이지. 역시 소주 전문가시네요.
짧은 시간 모은 유리 조각들이 두 손에 가득 찹니다. 유리를 주울 때는 무념무상해집니다. 그냥 계속 걸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어두운 생각들, 막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파도에 쓸려가듯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고요. 오히려 생각이 복잡했던 것이 비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유리를 보는 순간 막 영감이 떠오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곳은 김경균 교수가 최근에 작업하는 곳. 주워온 유리 조각들로 작품을 만들고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워온 유리 조각들의 소금기를 잘 씻어내고 표면을 깨끗이 하면 보석 못지않은 빛깔을 뽐냅니다. 주워온 유리 조각 색깔들은 대부분 초록색과 갈색이 많은데요. 작품을 위해선 좀 다양한 색깔의 병을 버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시겠네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 자체가 그런 색깔 병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걸 억지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정된 색이 색깔의 표현은 다양하지 않더라도 마치 수묵화처럼 이렇게 한정된 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이렇게 더 상상력을 자극한다랄까. 국경 없는 유리병의 최종 종착지가 바다가 아니고 그의 작품 속인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또 하나의 작품이 20분 만에 뚝딱 완성됐습니다. 와, 오징어네요. 무심하게 모아놓은 것 같지만 빛을 받아 더 빛이 나는 아기자기한 오징어 한 마리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재탄생한 예술작품은 그에게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건네곤 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동화 그림책이라는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 지금 이거의 개정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준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유리 조각을 줍는 행동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가능성의 시작이 아닐까요? 깨끗한 바다도 멋진 작품도 기대해봅니다. 사실 해변에 가면요 가장 위험한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유리 조각입니다. 맞아요, 모래 진짜. 사이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심코 버린 이 유리병이 우리를 다치게 하는 건데 이 위험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요. 네. 수거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정말 반전이었고요. 네. 작품으로 탄생한 그 유리 조각들이 그 어떤 보석들보다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 그 빛을 내던 오징어 작품 네. 참 멋지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강릉으로 이주하게 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경균 교수님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씩 해변을 걸으면서 100일 넘도록 유리 조각을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그 긴 시간 자체가 아무래도 좀 정신 수양, 마음에 덕을 쌓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그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그리고 동화책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스스로 주워온 이 유리 조각들 그리고 네. 그 유리 조각을 통해서 탄생한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 큰 효과가 있었겠죠. 어떤 것도 이 한 방에 한꺼번에 큰 변화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한데 앞으로 이 김경균 교수님과 더불어서 해변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이 듭니다. 네, 예. 영동 소식 잘 만나봤고요.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채팅창에 띄워주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네. 용석 씨, 이중섭 화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일단은 뭐 한국 근대 이 미술사를 대표하는 큰 산 같은 존재시고요. 더불어서 뭐 흰소나 싸움소, 소 그림의 대가입니다. 이렇게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몰랐는데 정확하십니다. 네, 이중섭 화백은요, 한국전쟁 당시에 제주도로 함께 가족들과 건너가서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요. 네.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중섭 화백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서귀포입니다. 저는 지금 이중섭 화백이 한국전쟁 때 잠시 피난을 해 내려와 있던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올해로 이중섭 화백 가족이 서귀포에 온 지 딱 70년이 된 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선물도 함께 도착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선물일지 지금부터 그 현장 확인하러 출발하시죠. 지난 4월 서귀포에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한국을 대표하는 서양화가 이중섭의 원화 12점을 서귀포에 기증한다는 소식인데요.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곳 이중섭 미술관에 특별한 선물이 도착을 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네. 어떤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이중섭 원화가 12점 미술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섭섭이 보이는 풍경인데요. 이 작품은 1951년에 이중섭 화가가 서귀포에서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21년이니까 70년 만에 이제 돌아온 작품인데요. 지금도 미술관 인근에서 이 풍경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도 유사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70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작품인데 이중섭 화가가 피난 이후에 아마 거의 제주도에서 작품을 거의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이쪽 서귀포 주민들이 봤을 때도 70년 전에 그런 시간을 더듬어서 회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섭 화백은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가족들과 서귀포로 피난을 온 뒤 1년간 작품 활동을 이어갔는데요.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가족들과 바닷가에서 개와 물고기를 잡으며 전쟁의 시름을 잊고 그 추억들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자, 이 작품 많은 분들이 좀 접했을 것 같아요. 네. 왜 담배 그 속지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을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중섭 화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캔버스가 없으면 종이에, 또 종이가 없으면 나무판에 언제든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그 재료에 하나지 않고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 정도로 창작력이 대단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그 양담배가 많이 있었던 시기여서 담배 속지에다 그린 건데. 이번 특별전은 원화와 함께 이중섭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대기 전시를 통해 이중섭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전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하루 8회씩 관람객 인원을 제한해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기증 작품들의 원화 이미지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아빠 이중섭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애틋한 가족 사랑을 보여주는 편지와 작품들을 음악과 영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새방에서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던 이중섭 화백. 서귀포에서의 1년은 궁핍한 시기였지만 그의 작품 속에는 온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귀포에 거주할 당시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개도 잡고 낚시도 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바라본 풍경이라든가 그런 위주의 그런 그림들을 영상화한 것입니다. 사실 이중섭 미술관이 이제 생기게 된 계기는 199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이중섭이 살던 곳에 기념 표석을 세우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97년에 이중섭이 살던 거주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사실 작품 하나도 없이 이중섭 전시관을 개관을 했어요. 이중섭 전시관이 개관할 당시만 해도 원화 작품이 한 점도 없다는 비판을 받으며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듬해부터 뜻있는 이들의 기증으로 매번 운영의 전환점을 만들어 왔는데요. 2003년 이중섭의 원화 8점이 첫 기증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원화 60점을 갖추고 국내 국립미술관 가운데 두 번째로 이중섭 작품을 많이 보유한 미술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남덕 여사님께서도 팔레트를 기증해 주셨고, 그래서 쭉 지금까지 기증으로 이어오면서 미술관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12점이 다시 기증되면서 내년 개관 2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중섭 미술관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기증이 특히나 미술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 특별전은 이중섭 화백의 기일인 9월 6일에 시작해서 개관 20주년을 맞는 내년 3월 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앞으로 서귀포시는 4배가량 미술관 규모를 확충할 계획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원화 확보가 점차 기존에는 48점이 있었는데 올해 추가로 삼성가로부터 12점을 받음으로써 원화 작품을 60점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중섭 미술관이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확장의 필요성이 도민들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돼서 미술관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면 이중섭의 대표작인 섭섬이 보이는 풍경의 실제 모습도 조망할 수 있는데요. 서귀포에서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탄생시키며 40살의 나이로 한 생애를 불꽃처럼 살다간 화가 이중섭.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삶은 여전히 서귀포의 진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의 따뜻한 가족 사랑의 그림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안겨줍니다. 효주야, 잘 지내니? 본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고 싶네. 건강하게 잘 지내. 강원 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용석 씨는 혹시 퍼머컬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퍼머컬처. 네. 퍼머는 잘 모르겠고요. 네. 컬처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좀 정확하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문화라는 뜻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 퍼머컬처를 풀어보면요. 네네. 지속성 농업 그리고 문화가 합쳐진 말로 네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뜻합니다. 퍼머가 퍼머넌트. 어허. 그렇죠. 예, 지속. 이 퍼머가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명수 씨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자, 지속 가능한 농업 이번 주제와 관련이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영월로 가 보면요. 네. 이 퍼머컬처를 기반으로 멋진 공간을 만든 분이 있는데요. 이 청년 농부의 꿈이 담긴 그 공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 네? 잠시만요. 저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 쉬. 이래야죠.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지금 멍 때리고 있잖아요. 멍. 좋다. 이래야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일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멍 때리기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말 시키지 마세요. 저 하던 거 좀 할게요. 좋다. 먹고 놀고 쉬고 모든 것이 가능한 곳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는 들어오는 입구에 이 문구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시골의 밭으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이 시골 밭으로 놀러 왔는데 일단 저는 멍 때리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밭에서 멍 때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요? 밭에서요? 밭이요? 아니요. 밭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제가 물멍, 불멍은 해봤어도 밭에서 멍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이곳이 밭에서 멍 때리는 공간이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곳에서 시골답게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사실 그렇게 멍 때릴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잘 찾아온 것 같네요. 그럼 저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안으로 들어가시죠. 멍 때리러 가는 거구나. 이곳은 영월 상동읍에 위치한 시골 복합 문화공간인데요. 멍 때리기 좋은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넓다. 아니, 여기 오니까요. 예쁜 뭐 꽃들도 보이고, 전 토마토도 보이고. 네. 딱 봐도 여기가 밭인 것 같은데, 제가 알던 밭과는 모습이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르죠. 저희는 퍼마컬처라는 그런 지속 가능한 농어에 맞춰서 나뭇잎 모양으로 설계를 해서 꼼꼼하게 계획에 따라서 심겨진 밭이고요. 이 밭에는 거의 한 50가지에 이르는 꽃과 허브 그리고 채소들이 심겨져 있는 밭입니다. 와, 그럼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둘러보면 될까요? 일단 저희 오시면 항상 보물찾기를 하는 미션이 있는데요. 보물찾기요? 네, 저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는데. 그 소풍의 보물찾기와는 달라요. 네. 저희가 미션을 드릴 텐데 이 식물 2가지 식물을 찾아오셔야 돼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먹을 수 있는 꽃과 잎을 가진 채소 하나, 그리고 벌레를 쫓아주는 허브 식물 하나. 자, 이렇게 2가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힌트 잘 보셨죠? 함께 찾아주세요. 시간 없어, 빨리 가자. 빨리 찾아야지. 이것도 일단 꽃. 보물찾기의 진심인 이지은 리포터, 시작과 동시에 매의 눈으로 탐색을 시작하는데요. 이건 국화 아닌가? 이 꽃도 봄을 먹으면 같고 안 저 돼요, 꽃도 봄을 같고 그렇게 봄을 찾아 산만리를 찍는 도중 작고 까만 열매가 눈에 띄었는데요. 까마종이요? 까마중. 까마중. 네. 우와. 근데 애들도 먹으면은 방울토마토 만난다고, 토마토 만난다고. 와, 저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엄청 단 토마토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와, 신기하다. 아니, 여기 오니까 그냥 보이는 거 막 딱 먹어도 되고, 맞아요. 만져도 되고, 냄새도 마음껏 맡아도 되고. 밭 곳곳에 있는 시식 코너를 뒤로하고 다시 보물찾기 산매경에 빠져드는데요. 보물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갓 심었을 때는 이렇게 벌레가 먹긴 하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깨끗해요. 약을 치지 않았는데도. 케일이 원래 야간치고 키우기 힘든 작물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벌레를 못 오게 하는 식물이 가까이 있다는.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저 파스타나 이런 거 먹을 때 많이 먹어봤거든요. 이거 따도 되는 건가요? 네. 잠깐. 이거다, 이거야! 바질! 맞아요. 맞죠? 와,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이 케일 설명 듣고 딱 힌트를 주셔서 찾았네요. 벌레 친구들이 싫어하는 바질 찾았습니다. 향 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 2번째 보물을 찾아볼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대표님 찬스. 이것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연꽃과 연잎과 비슷한 잎을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아니죠. 얘네 잎이 연꽃 아니에요? 와, 근데 일단은 모양은 이게 연꽃 그 잎이랑 닮았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표님을 믿고 설마 저에게 먹지 못할 걸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쁜 꽃이 입속으로 쏙. 맛은 어떤가요? 우와, 우와, 맛있다. 아니, 쌈밥 먹을때 쌈밥 채소 쫙 나오잖아요. 그거 한 장 딱 먹는 것 같아요. 약간 향긋하면서 끝에는 뭔가 알싸하기도 맛이. 하고. 와, 신기하다. 제가 꽃을 먹었어요. 이게 꽃이랑 잎을 먹어도 되는 한리나 찾았습니다. 맞아요. 보물찾기 대성공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보물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예쁜 데가 숨어 있었어요. 어머! 아니, 여러분, 볏짚 쇼파 보셨어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어머! 쿠션감이 너무 좋아. 너무 편하네요. 자,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잠시 사진 좀 찍고 가실게요. 시골 감성 물씬 풍기는 포토존에서 인생사진을 남겨보는데요. 볏짚 소파에 누워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밭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밤이 찾아왔네요. 이곳의 밤은 낮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근심 걱정 잊게 해주는 불멍도 하고 오붓하게 둘러앉아 콘서트 분위기도 내보고
낭만 가득한 시골의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여기는 이 밭에 와서 수확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진짜 멍 때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뭐 어떤 걸 느끼고 가면 좋을까요? 뭐 안 느껴야 되는 건가요? 멍 때리기니까? 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개인마다 멍이라는 게 느껴지는 개인마다 그 양상이 다 다른 판단에 크게는 저희 슬로건은 Eat, Grow, Play예요. 그래서 먹고 심어보기도 하고 놀아보자. 그러니까 밭에는 생산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식물이 있다 보면 곤충도 다양해지고 사람도 다양해지면서 공간도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밭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쉬어가는 이런 힐링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오감으로 자연을 다 만족해 보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진짜 아무런 거 하는 거 없이 이런 물소리, 그냥 바람 소리, 햇빛을 만끽하면서 스스로 정말 비워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다들 만족해 가시는 것 같아요. 평범했던 밭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생태 놀이터로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즐거움이 가득한 시골에 밭으로 놀러오세요. 단순히 작물을 심고 가꾸고 뭔가를 수확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의 밭이 아니라요. 네. 진짜 뭐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그런 그런 밭에서 진짜 일명 밭멍 하고 싶네요. 밭멍이요. 마지막에 네. 보셨죠? 그러니까요. 밭멍. 네, 저도 참 네.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옛날 축사를 개조해서 만든 농장 정원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 정말 시골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곳들인데 이런 곳들에서 옛날 어른신 분들은요. 향수와 추억에 젖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색다른 경험이 주말에 가능하고요.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골 마을은 새로운 멋진 문화 공간으로 탄생시킨 청년농부 이 김지연 대표의 꿈이요. 네. 앞으로 영월 상동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끔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맞습니다. 꿈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김미정님께서 김미정 6줄 사랑님이네요. 네. 멋진 공연입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네. 직접 자원봉사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눈에 보일 거거든요. 영수 씨. 저 예리하죠? 웬일이세요? 김미정 6줄 사랑님이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분들께 이렇게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군요. 아, 그럼요. 저희도 함께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예, 영수 씨와는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가을이 저만치 오네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무심코 보면 쓰레기인 유리 조각을 주워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김 교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이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진짜 그냥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정말 재탄생시킨 거거든요. 맞아요. 정말 보석보다 아름답다는 네. 말이 오늘 딱 어울리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징어 작품 만드는데 20분 정도 소요됐다고 나왔지만 그 유리 조각들을 모으는 데는 하루 2시간씩 100일 이상이고 200시간 이상이 투여된 네, 겁니다. 네.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었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해 주셨는데요. 용석 씨는 혹시 동전 많이 사용하세요? 동전 코인 네네.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집에 찾아보면 꽤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다양한 결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동전을 쓸 일이 많이 없는데요. 각자 집에 동전을 세어보면 한 네. 사람당 한 450여 개 정도 동전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450개. 네. 이렇게 집에서 사용되지 않고 유통되지 않으면서 잠자고 있는 동전들. 이게 또 일정 발행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동전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잠자는 동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물건을 결제하고 난 뒤에 거스름돈이 생기면요. 이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받는 게 아니라요. 계좌나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집에 잠자고 있는 동전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